이제 자연식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 모든 만성질환에 대한 치유법으로 가장 기본이 자연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 기본 원칙과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은 만성질환 암이 늘고 있는 원인 중에 또 중요한 원인이 먹거리 문제라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먹거리를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공부도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칙은 요 5가지입니다. 자연식, 자연에서 나온 그대로를 먹는 거죠. 반대말이 가공식, 가공하지 않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미채식, 그러니까 통곡류를 우리가 주식이 곡류니까요. 일단 주식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통곡류를 드셔야 되고, 우리는 이제 쌀을 먹으니까 흰쌀밥 대신에 현미로 먹고요. 그 다음에 동물성 단백질을 배제한, 지방과 단백질을 배제한 채식으로, 그래서 이제 저지방 저칼로리가 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암치료법의 가장 첫 번째가 식이요법, 그게 소식, 저칼로리식, 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이, 그런데 우리는 채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모자라는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보충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소화흡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흡수력이 떨어지고, 질병이,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장이 안 좋거든요. 흡수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원칙을 가지고, 자연식은 자연 그대로 가공하지 않는 음식, 거친 음식입니다. 껍질 채 먹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철 음식이고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요즘은 뭐 거의 비닐하우스에서 다 재배를 하기 때문에 계절이 상관없이 먹는데,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철에 나는 음식은 우리 몸에 그 계절에 필요한 음식들인 거죠. 봄철에는 녹색 나무를 먹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우리 몸을 식혀주는 음식들, 이런 거를 겨울에 먹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가을에는 이제 뿌리 쪽으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뿌리 채소, 도라지무 이런 거, 겨울에는 우리가 이제 뭐 말린 나물이나 콩이나 검은깨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토불입니다. 그래서 로컬 푸드 개념입니다. 자기가 지금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토불이 원칙도 지키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컬러푸드, 또 오행에 맞춰서 자기한테 필요한 색깔을 또 취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컬러푸드는 이제 색깔 자체에 에너지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영양소가 또 다 다른 거죠. 그래서 필요한 영양소와 에너지를 구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자연식을 조금 더 체질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음양 오행도 잘 고려해서 그렇게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목에 좋은 음식은 뭐 이게 목은 푸른색이니까요. 녹즙이나 푸른 채소, 화는 붉은색이니까 치자, 오미자, 토는 노란색이니까 이런 음식들, 검은 흰색이니까 이런 음식들, 수는 검정색이니까 검정색 음식들, 이렇게 또 골라 먹는데, 뭐 이 5가지를 다 섞으면 또 중화가 되어서 체질에 누구나 다 또 이로운 음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채식입니다. 저지방 저칼로리죠. 배제해야 될 거는 육고기, 생선, 가공식품, 또 제한해야 될 거는 탄수화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다 또 칼로리 문제, 지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고기를 피해야 될 원인, 원인은 요 4가지. 그래서 이제 왜 채식을 해야 되는지 우리 한우분들에게 잘 설명이 되어야 고기를 찾지 않습니다. 스스로 피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중간에 사실은 조금 한 2년, 3년 정도는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생선을 주는 정도의 수준으로 했는데, 그것도 이제
완전 100% 채식으로 원칙으로 다시 돌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는 지방식의 문제, 지방은 이제 활성산소를 많이 만드니까요, 예, 예, 해롭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육고기가 다 이제 축산업에 의해서 다 이제 키우지 않습니까, 그죠? 반복하는 게 아니라 예, 항생제, 성장호르몬제, 예, 사료에 다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가 면역을 떨어뜨리고 예, 암을 키우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장에 오래 머뭅니다. 예, 오래 머무면서 많은 독소를 내는 거죠. 예, 그리고 췌장효소를 많이 소모시킵니다. 예, 이 췌장효소가 이제 암세포의 너울을 쓰고 있는 위장막 단백질을 벗겨내는 작용을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대체약에서 암 환자분들에게 기본으로 쓰는 게 췌장효소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걸 소모시키는 건 또 좋지 않은 거죠. 생선은 또 지방식이 문제고요. 예, 지방이 또 많은 게 또 붉은 생선입니다. 그거는 더더욱 피하셔야 되고, 바다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옥신과 중금속 문제가 있습니다. 다 발암 물질이죠. 예, 이게 함량이 많은 게 특히 이제 이 큰 고기들, 육식성 생선, 참치, 다랑어, 갈치, 이거는 선진국에서는 임산부와 아이들에게 제한을 하죠. 예, 우리도 요즘 제한을 합니다. 예, 지방 함량이 높은 붉은 생선, 고등어, 장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금 다이옥신이 들어오는 70%의 원인이 다 생선입니다. 중금속도 마찬가지고요.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 회 좋아하시는 분들 모발 검사하면 반드시 나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부산 출신이고요. 생선 고기 또 회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 기준치로 또 뭐 거의 가까이 나옵니다. 예, 특히 수원, 납, 가등류. 예.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한 번씩 저희가 꼭 먹고 싶을 때는 한 달에 한두 번 요 정도는 먹어도 된다. 예, 자연산 흰사 생선. 이게 이제 지방 함량이 낮고 또 자연산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이옥신과 중금속 함량도 낮습니다. 그래서 가자미, 도다리, 광어, 보고하고 이 정도는 한 달에 한두 번. 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문제입니다. 단백질은 이제 우리가 췌장 요소에서 분해가 되어서 아미노산화 분자가 되어야 장에서 흡수가 되죠. 근데 이제 예, 제대로 분해가 되지 않으면 암모니아, 요산, 요소 이런 이제 이 노폐물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또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예,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만들게 되면 또 악화 요인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은 동물성 단백질을 예, 열철피하게 하고 특히 만성 신부전증 환자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근데 이제 신장내과에서는 예, 고기를 매일 먹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 근거가 뭐냐? 이게 상당히 잘못된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로 저희들은 보충을 하는 거죠. 예. 특히 배제해야 될 일본에서 수입한 생선, 예. 세슘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명태, 대구, 고등어, 방어 이 대부분이 지금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러시아에서 원래 수입을 많이 해왔는데 그게 러시아하고 협상이 안 되는 바람에 대부분 일본에서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어떨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슘 농도가 높은 게 또 버섯입니다. 얘들은 공중에 있는 걸 이렇게 농축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세슘 농도가 꽤 높습니다.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이 표고버섯도 이제 이전에 한참 그 후쿠시마 문제 때는 저희가 그 검사를 세슘 농도까지 다 체크해보고 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계약 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흰쌀밥, 흰밀가루, 흰설탕 이런 거 이제 칼로리 문제로 배제해야 되고요. 이게 또 담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배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산화 식품들, 예, 이런 식품들이 다 이제 항산화 물질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잘 챙겨 드셔야 되고 저희 식단에 뭐 거의
대부분 오르는 식품들이고 이것을 조금 더 좀 더 이롭게 하려면 이제 체질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항산화 물질은 레티놀, 유황화합물, 카로틴, 비타민 C, 비타민 E, 폴리페놀 이런 것들이고요. 예. 그 외에도 키틴, 키토산, 클로로필, 식이섬유, 셀레늄, 타우린, DHA, 칼슘, 유산균, 베타글루칸 이건 버섯에 많은 거죠. 이런 식품들을 잘 챙겨 먹어야 되겠습니다. 주로 유황합물은 녹황색 채소, 베타카로틴은 붉은색 채소, 비타민C는 과일. 저희들은 이제 비타민 나무 열매를 주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귤의 30-40배 정도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E 견과류를 매일 먹게 합니다. 폴리페놀, 차 종류에 많고요. 라이코펜. 그래서 항산물질은 이제 특히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유전자 손상을 방지하는 거죠. 클로로필도 유전자 손실 방지하고, 더핀류는 발암 유전자 작용을 억제하고, 식이섬유는 발암 물질을 배출시키고, 베타글루칸은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설포라판은 이게 이제 암주기 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이 양배추, 브로콜리 이런 데 풍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뭐 매일 먹는 채소류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린 케라세틴이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펙터 2를 억제합니다. 이게 이제 양파 껍질에 많습니다. 그래서 양파는 열을 가해도 이거는 성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삶거나 굽거나 튀기거나 다 괜찮고요. 이게 이제 그 껍질 쪽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녹적은 십자가 식물, 브로콜리, 칼리플라워, 양배추, 겨자씨, 돌미나리, 신선초, 요 한 6가지를 얘네들이 이제 특히 또 항암이나 방사선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이 있다. 이런 또 논문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식의 문제는 단백질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수적으로 꼭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채식주의자들이 그렇게 건강하지만은 않습니다. 영양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의 유병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제가 채식주의자들 혈액 검사해 보면 영양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양요법을 같이 해야 됩니다. 채식을 할 때는. 특히 비타민 B12, 철분, 그 다음에 아미노산 이거는 꼭 보충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혈구의 90%의 원료가 아미노산이고 모든 장기 세포의 90%가 아미노산이고 뼈도 90% 콜라겐 이게 다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자라면 혈액과 세포를 재생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암은 3-4기로 가면서 소모성 질환이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이게 몸에서 영양 상태가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특히 아미노산을 보충하지 못하면 대부분 빈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이제 세포를 재생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자꾸 몸무게가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스리테 모링가 이게 이제 아미노산이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콩은 45%가 단백질이고요. 모링가는 이제 이 아일드 지방 식물인데 얘는 약의 보물창고라는 200여 가지의 그 영양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주로 20종의 아미노산이 여기에 다 풍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깨를 넣는 것은 오메가 지방산 때문에 넣습니다. 369. 그래서 여기에 아미노산, 비타민, 오메가 지방산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피더스로 발효하면 훨씬 이 성분들이 많아집니다. 이 발효가 되어야 이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이 아미노산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 18종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다는 게 이게 이제 지금 이 아미노산 발효식품들이 뭐 이렇게 상품화되어 나오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저희가 만든 식품이 이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뭐 신문에 선전하는 그런 것들보다 대여섯 배가 높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연도 많이 들었고요. 오메가3, 6, 9도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영양요법을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식단으로 이제 식물성 단백질을 어쨌든 발효한 걸로 먹는 게 이게 식물성 단백질도 분자량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다 장이 안 좋은데 뭐 이게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기는 된장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청국장, 두부 이런 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섯도 한 16% 정도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유일하게 먹는 동물성 단백질은 계란입니다. 왜 그러냐면 프로테인 스코어가 10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루에 1개 정도 먹게 합니다. 대신에 좋은 계란, 유기방사 유정란입니다. 난 GMO 사료를 준 거든지 아니면 방목에서 키운 애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700~800원 이상 이제 마트에서 파는 게 아니고 그 생협에서 파는 최소한 그 정도는 이제 먹어야 되고 저희들은 다 계약 재배를 합니다. 재배가 아니고 계약해서 이제 그렇게 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화흡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의 흡수율은 30%, 우리가 먹는 음식이 30% 정도 흡수가 됩니다. 한 70대 노인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줄어듭니다. 그리고 모든 만성질환자들은 장이 좋지 않습니다. 흡수율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거의 노인에 가깝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먹어도 10%도 이게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제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단순하게 먹어야 되고요.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게 하고 저희가 이제 1시간을 식사 시간을 가지는데 모래시계를 둔 이유가 그거죠. 사람들이 뭐 워낙 이것도 식감 문제죠. 뭐 1, 20분 만에 다 먹어 치우니까 그죠. 그래서 천천히 꼭꼭 씹어서 자기 나이 수만큼 씹어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 밥 따로 반찬 따로 한꺼번에 넣지 않고 하나씩 맛보면서 그렇게 해야 맛도 좋습니다. 물 따로 밥 따로. 이게 이제 물이 들어가면 또 소화가 또 장애를 초래하거든요. 뭐 더 정확하게는 과일도 따로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식전 후 1시간 내로 먹지 않게 합니다. 주로 따뜻한 물을 먹게 하고요. 저녁은 간단하게 먹습니다. 다 6시에 식사를 하고 10시에 잠자리를 드는데 소화되는데 다 4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뭐 밤에 또 많이들 먹고 잠자리 들면 그게 소화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노폐물 독소만 생깁니다. 변 상태가 좋지 않고 변 냄새가 지독하고 황금색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나는 바나나 변을 봐야 그게 소화흡수가 잘 된 변입니다. 그래서 변은 항상 살피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저녁은 죽으로 한 반 공기 정도 먹고 자게 합니다. 간식과 야식은 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장을 좋게 하는 습관, 이 위장들도 다들 탈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따뜻한 것을 좋아합니다. 따뜻한 음식, 따뜻한 물. 요즘 뭐 현대인들은 무조건 뭐 찬 거, 냉장고물 바로 꺼내 먹고 얼음 넣어 먹고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고요. 단순하게 먹어야 되고요. 일식 3, 4찬이 기본입니다. 저희가 뷔페로 내놓으면 그걸 이제 다 먹으라고 내놓는 게 아니라 자기 소화 정도의 상태에 따라서 골라서 먹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사를 하는 분들, 찬 체질들은 익힌 채소 위주, 소화가 잘 되고 더운 체질은 이렇게 생채소 위주 이렇게 먹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습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국탕찌개를 잘 내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자극적인 걸 피하는 게 좋고요. 이제 환자분들이 보면 아밀라제, 리파제, 소화효소도 대부분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침생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쉽지도 않고 삼켜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1차적인 소화를 하고 넘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위상이 오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밀라제, 리파제가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다 떠놓은 건데 이렇게 먹으면 또 과식이 됩니다. 그래서 접시 하나에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 오곡밥, 통곡밥을 반 공기 정도 뜨고 채소 반찬 서너 가지 자기 체질에 맞게. 그 다음에 이제 꼭 먹어야 될 게 아마씨, 초콩, 전국장, 견과류. 아마씨는 오메가3, 초콩, 전국장, 부족한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그 다음에 비타민 E, 견과류는 오메가 지방산과 비타민 E 섭취를 위해서 여기에 꼭 먹게 하고, 과일 반쪽 이렇게 먹게 하고, 저희가 1차 때는 100% 채식을 하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계신 분들은 계란 하나, 하루에 하나, 점심 때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식단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이제 식단표를 만들어서, 그래서 아마 식단표도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뭐 채식만 하면 뭐 먹을 게 뭐 있나요? 뭐 이렇게들 이제 알고 계시는데, 채식도 충분히 우리가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다. 이게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리를 잘하는 것도 또 필요하고, 다들 오면 우리 식단을 먹어보고, 지금 저희도 주방장님이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며칠 여기 오프 들어가시는 바람에 주방장에 계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만나게 되셨을 건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칠곡 현미밥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밥은 세 종류로 내는데 100% 이제 파라 현미쌀을 요즘 씁니다. 현미의 단점은 소화흡수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를 시켜야 소화흡수가 잘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침에는 고구마, 감자, 고구마가 없을 차례는 감자가 나오고요. 점심 때 유정란, 고운김이 나오고, 요거는 무삼김입니다. 무삼김을 먹어야 되고요. 저녁에는 죽이 위주로 나오고, 과일은 끼니 때마다 나오고, 삶은 야채 두세 종이 매일 나오고, 끼니 때마다 나오고, 그리고 생야채, 뿌리 채소, 쌈모듬 이런 것들이 또 매일 끼니 때마다 나오고, 이렇게 기본으로 가고요. 밑반찬에 김치류, 장아찌류 가고, 보조식품에 견과류, 전국장, 초콩, 초마늘, 된장, 고추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다 하려면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참 흉내를 잘 못 내시더라고요. 많이들 배우는 가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서 뭘 남길 생각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병원에서 이게 이제 식당에서 많이 남겨들 먹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인 요양병원의 한 끼 식재료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900원. 근데 그거는 1,900원의 식재료는 그거는 국산도 제대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중국산을 쓰신다는 얘기고, 그게 국산을 쓰면 곱하기 2가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조금 무농약 뭐 유기농 가면 거기다가 또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좋은 먹거리가 저는 하여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상 체질에 따라서 자기한테 이로운 음식들을 좀 골라 드시게 하는데, 사실 이거는 잘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제 보통 일반적인 우리 한의사분들이 사상 체질을 따져서 이렇게 음식들을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실제로 람 검사를 해보면 잘 맞지 않습니다. 소민인데 소민 체질에 맞는 음식이 다 있는 게 아니라 또 이게 경계에 있는 분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람 검사를 저희들 기본으로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을 이제 잘 알고 드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람 검사로 맞춤형 식이요법이죠. 이거는 이제 혈액에서 다 배우셨을 겁니다. 림프를 따로 분리하는데 여기에 식소재를 하나씩 다 첨가해 보는 거죠.
더 활성화되는지, 암세포를 얼마나 더 파괴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 했을 때, 예, 이게 이제 뭐 100여 가지 중에 이제 뭐 이거 비용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즐겨 드시는 음식을 체크하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어떤 분은 뭐 거의 90% 이상 자기 체질에 맞는 걸 잘 챙겨 드셨는데 어떤 분은 50%도 안 돼요. 그러면 뭐 누가 좋대서 먹었다 이러는데 전혀 뭐 오히려 마이너스죠. 예, 그래서 이걸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면역이 이 빨간선이 본인 면역이니까요. 이 빨간선 위로 올라가는 게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 면역을 높이는 식품이에요. 떨어지는 거는 저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면역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검사해보고 그렇게 이제 쓰고요. 좋은 밥상은 뭐냐? 뿌리줄기, 열매, 종자 다 통으로 먹는 겁니다. 영양소도 다르고 에너지도 다 다릅니다. 저희들은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껍질이 좀 억센 것은 물로 끓여서 먹습니다. 이제 저희들 주방에 보시면은 그 따뜻한 차 나오는 데 있죠, 그죠? 그게 이제 그 껍질을 달인 겁니다. 버리지 않고. 그다음 오방색, 말씀드린 대로 음량 모양에 맞춰서 5가지 색깔을 골고루 먹는 게 좋고요. 자기한테 필요한 에너지 색을 또 더 잘 골라 드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철 식재료 쓰는 거요. 이것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재료를 그럼 어떤 식재료를 고를 것인가.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걸 골라야 되는 거죠. 이게 마트에 가보면, 딱 사람들이 고르는 게 모양 이쁜 거, 깨끗한 거, 이것만 주부들이 고르는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상하다, 곰팡이가 있고 갈변되고 다양한 크기, 다양한 모양, 다양한 색깔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부자연스러운 것은 화학적인 거고 인공적인 거죠. 많은 식재료들을 인공적으로 키우고 화학적인 첨가물이 들어가는 가공식품이고요. 자연식이라 하더라도 인공적으로 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골라 드셔야 되고, 요즘 또 GMO가 또 문제잖아요, 그죠? 자, 문제입니다. 다음 중 GMO인 것은 골라보십시오. 3번? 3번인가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방울토마토, 씨 없는 수박, 슈퍼 옥수수, 인공시감자. 이거 옥수수 박사님 혹시 아십니까? 이건 육종으로 키운 겁니다. 육종하고 이건 유전자 조작이잖아요. 이건 다릅니다. 육종하고는. 그래서 이게 북한에, 아프리카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기아 해결에. 아주 좋은 거죠. 인공시감자. 이 중에는 GMO가 없습니다. GMO가 포함되지 않은 식품은 다 GMO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단체들이 GMO 표기를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대부분 GMO 표기 안 되고 있거든요. 유럽에서는 이제 대부분 다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런 GMO 식품을 피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표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다 들어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마트에서 파는 것들은. 그게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원산지를 알아야 되고요. 대부분 다 수입 식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제조 과정, 유통 과정 다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케이지에 넣어서 키우는 닭들입니다. 이게 80% 이상이 이렇게 키웁니다. 얼마 전에 닭 그 계란 파동, 네, 이게 다 원인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동물 복지 차원에서도 문제고, 이런 계란을 먹는다는 것은 전혀 우리 인간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아주 해로운, 저는 이제 이게 보통 식당에서 나오는 계란은 먹지를 못합니다. 비리고 맛이 없어서. 저희들 계란 나중에 한번 드셔보시면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이제 이 닭들이 A4 한 장에 몇 마리를 키우는지 아십니까? A4 한 장에 4마리를 키워요. 네. 거기다가 물에다가 이제 항생제를 타서 그 물을 얘네들이 이렇게 매일 먹게 하고, 네. 그래서 이제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렇게 조밀하게 키우니까 당연히 당연히 이제 조류독감 이런 게 있을 때 완전히 삭슬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계란 공장식 출산닭은 쌉니다. 유정남 방사닭 요 정도 하고요. 난-GMO가 좀 더 비싸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최소한 이 정도는 먹어야 되고, 저희 더 좋기는 유기방사 유정란은 한 700~800원. 네. 예, 돼지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유통 과정입니다. 대부분 이제 이 물 건너온 그 식재료들은 대부분 이제 적도 지방을 거쳐서 오잖아요, 그죠? 멀리서 오면 올수록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부제를 그냥 이렇게 방부제에 푹 절인다 보시면 돼요. 네. 한 달이 늦게 오고 적도를 지나오는데 이게 그냥 올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밀가루를 이제 그 푸세식 있을 때 밀가루를 이렇게 뿌리는 살충 목적으로. 그다음에 생산자가 누군지도 잘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잘 가져야 됩니다. 제철 식재료인지, 가공품 성분표도 잘 보셔야 되고, 통조림은 구입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포장보다는 유리 포장 제품을 고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랩으로 꽁꽁 동여맨 세척한 이쁜 채소가 아닌 흙 상태의 채소, 흙이 묻고 모양이 각각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그런 게 건강한 채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무조건 생활협동조합을 이용하게 합니다. 마트에서 구입하면 다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아이쿠프나 한사님이나 자연드림이나,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나마 그래도 좀 좋은 식재료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예쁜 모양 색깔에 집착하지 않는다. 유통거리가 짧은 식재료, 그 다음에 무농약, 유기농, 자연재배, 이게 이제 순서입니다. 무농약보다 좋은 게 유기농이고 유기농보다 좋은 게 자연재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 이제 주로 여기 텃밭에서 가꾸어서 먹고, 로컬푸드, 그 다음에 계약재배 이렇게 해서 많이들 일단 먼저 구하고, 그거 살 수 없는 거는 이제 한살림 같은 데 가서 사고 그렇게 합니다. 정당한 가격을 치른다. 이렇게 10가지 원칙, 식재료 구입하는 원칙.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시면, 이게 흑설탕이 흰설탕보다는 요즘은 다 이제 흑설탕이 좋다는 거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대부분 흑설탕이 가짜라는 사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같이 흑설탕 이렇게 되어 파는 거예요. 색깔도 똑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구별하는 방법이, 얘는 원당이에요. 얘는 보면 카라멜이 들어가 있죠. 색소로, 카라멜 색소로 이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은 무조건 마트에서 간장, 된장, 고추장을 사지 마라 그럽니다. 무조건 집간장, 집된장, 집고추장을 먹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간장, 된장 이쪽 원재료들이 보면 이거는 이제 양조 간장이죠. 예, 치킨 간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탈지, 대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탈지, 대두가 뭐냐면 이게 이제 콩을 다 영양소를 뺀 거예요. 예, 영양소를 다 뺀.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영양소가 전혀 없는 콩입니다. 이걸 탈지, 대두라고 그러거든요. 아주 저렴합니다. 이런 것들로 이제 된장 간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먹어야 되는 거죠. 유기농, 원료, 유기농, 탈지, 대두. 그나마 이게 좀 나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절임무 있죠. 절임무 같은 경우도 이게 색깔이 진할수록 다 착색이 되어 있거든요. 절임류도 이제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됩니다. 국산이 되고 천일염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근데 보면은 뒤에 보시면 산도조절제, 소르빈, 칼륨, 산도조절제, 합성 감미료, 항미증진제, 이런 산도조절제, 합성 감미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아스파탐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전부 다 과학적인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무는 이렇게 표기된 거를 사셔야 됩니다. 절임무, 국산이고 농약 이상이고 천일염을 썼고 정제수, 발효식초, 정제염, 정백단 이렇게 쓴 거를 이제 고르셔야 되는 거죠. 이 색깔도 좀 옅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만두피. 만두피도 보면 또 다르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한 번씩 이제 만두를 해 먹는데 이런 것도 잘 보고 사셔야 됩니다. 밀가루가 어디 산인지, 다 전분도 다 수입산이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첨가물들, 화학적인 첨가물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좋은 재료는 국산밀로 감자 전분, 천일염 이렇게 들어간 만두피로 만든 걸 고르셔야 되고요. 통조림은 안 좋은 거는 다들 잘 아실 거고요. 플라스틱 제품은 환경 호르몬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래 보관하거나 열을 가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플라스틱 제품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흙 상태로 파는 채소, 농협에 가면 로컬 푸드들을 팔지 않습니까? 그걸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형마트보다는 동네 협동조합에 가서 사시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부엌을 이제 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보면 일단 냉장고 정리를 이제 잘 진짜 연중 행사 정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장류들은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연 발효장을 쓰셔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갖다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조리 도구들 체크하셔야 되고 조리 도구도 이제 알루미늄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플라스틱 문제 이런 것들은 다 피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 주철로 되어 있는 거랑 아니면 스테인 종류를 쓴다든지 유리 종류를 쓴다든지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간 거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죠. 프탈레이트, 비스페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것들로 사용을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더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자연과 환경과 윤리를 또 생각하는 밥상. 이게 이제 건강한 밥상이 되겠습니다. 자연식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